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는 업무일도 하루가 짧고요. 또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좀 힘을 내주다 보니까 목요일인데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올게요.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신중한 긴축 시사 발언, 그리고 또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2%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1.79%, S&P 500 지수는 1.86%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0.25% 정도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앞으로의 긴축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전쟁 사태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미 전쟁이라던가 긴축이라던가 이런 악재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그런 악재로 생각이 되면서 시장은 좀 힘이 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8%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기술주들의 랠리를 보였고요. GM, 포드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전쟁 리스크 속에서 최근에 분명 힘든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손실을 회복하면서 웃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한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초반에 주식을 좀 많이 내다 파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쯤이면 좀 속이 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저의 시황관 자체가 최근에는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내일은요, 금요일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키워드예요. 조금만 보수적으로 보자. 그 얘기는 한 10% 정도 또는 20% 정도 현금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일 하락하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혹시 내일도 상승을 하면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은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고, 또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일부 밑에서 추가 매수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주말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서 더 많이 올라갈 그런 종목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전략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된다는 소식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는 9일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강할 그럴 대형주들을 사기 위해서라도 오늘 밤에 분석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주말 동안에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중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현금은, 만약에 내일도 좀 상승을 한다면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절대 시장의 약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순매수 유입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전혀 보수적으로 볼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분명 이런 기술적 반등 국면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21선을 오늘 돌파를 했고, 2800선 정도를 만약에 간다면은 다시 한번 좀 21선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 거의 2월 10일의 고점 라인이 2788포인트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3월 FOMC에서 일단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좀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0.25%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아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스탠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지표 발표도 있어요. 내일 저녁에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 보면요, 오늘은 좀 뭔가 대선이 임박했다 좀 이런 느낌을 건설주 쪽에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아파트 35층 제한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했고,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건설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대우건설이 6%대 강세를 보이면서 6,780원대.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정시에 제가 싸다 이런 얘기를 뭐 GS건설 말씀드리면서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건설주 중에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한 뭐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뭐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정도 라인, 뭐 25,000원대 라인이 좀 고점이었는데요. 분명 여기만 뚫으면은요, 충분히 전고점 28,000원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는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건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 상장 이런 부분들이 좀 연기되면서 오히려 이제 낙폭이 더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상승 탄력은 뭐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45,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5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현대산업개발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표 건설사,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여야의 대선 후보 모두 다 건설 경기 활성화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건설주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4%대 상승을 하면서 17만 7,500원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현대차에 대해서도 제가 3월 1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출입 동향, 2월 수출입 동향을 얘기하면서 2월 28일 날에 뭔가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바닥을 뭔가 좀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또 거기다가 러시아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악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악재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좀 중장기적인 긴 흐름 속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오늘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뭐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하락할 때도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 상승할 때는 또 상승 탄력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가치주의 시대라고 해서 성장주가 답이 아니고 가치주가 답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 성장주가 상승 탄력은 또 훨씬 좋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성장에 자신감이 있다거나 또는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6,9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7,000원대까지도 올라왔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뭐 7,000원대까지도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상승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언급을 드렸을 때 초기에 사셔야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사야지 좋은 종목인 거지, 많이 올랐을 때 사면은 좋은 종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종목들은 뭐 일부 분할점, 차익 실현점 접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